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이 같은 선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저질러버린 올림픽 개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 소니가 일본을 떠날 수 있다고 일본 정부에 폭탄 선언을 하며 경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은 일본의 행정개혁 장관인 고노다로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라 더 관심이 가는데요. 한국의 삼성과 일본의 소니, 이 두 기업의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삼성전자가 차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TV를 최초로 공개하고 내년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삼성전자가 QLED와 양대 미래 TV로 집중 육성 중인 디스플레이로 꼽히며 긴 수명, 높은 해상도, 실제 수준의 색 구현 등이 장점입니다. 삼성 마이크로 LED TV는 어떤 디스플레이도 흉내내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밝기와 명암비를 자랑합니다. 이 마이크로 LED TV는 좋기는 좋은데 현재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나게 비쌉니다. 110인치 기준 마이크로 LED TV의 출고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지금은 고객에게 얼마만큼 가치를 주는지가 중요하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들어오고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면 가격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페TV야 1억 7천만원짜리 TV? 장난하냐? 그딴 거 누가 사? 한두 개나 팔리겠냐? 맞습니다. 1억 7천만원짜리 TV라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기술로 만든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세상 기술 다 넣어 현존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뽐낸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 특허 전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특허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주도 경제를 가능케 하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전세계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특허 패밀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로 12,000개가 넘는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를 출원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체 발명의 4.6%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2위는 6,401개의 특허를 신청한 일본의 소니인데요. 삼성과의 출원수가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보면 삼성의 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위는 LG전자로 6,290개의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를 출원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지자체 기관 또한 놀라운 평가를 받았는데요.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22.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전세계 모든 특허의 10%를 출원해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혁신 클리스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업과 지자체뿐 아니라 기관 등의 분야에서도 전세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들을 통틀어 1위에 올랐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해당 기간 사이 1,500개가 넘는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를 출원해 636개의 특허를 출원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334개의 특허를 출원한 캘리포니아대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카이스트 또한 7위를 기록하며 미국의 MIT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를 인구 100만 명당 526건 출원해 핀란드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특허청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활동 중 46%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에서 출원된 특허의 3분의 2는 삼성과 LG로부터 나왔다며 이에 힘입어 한국의 혁신활동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5.2%라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혁신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혁신하지 못해 안달난 기업들과 지자체, 연구기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혁신하지 못해 플로피 디스크와 도장을 쓰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 신조가 혼신의 힘을 다해 겨우 따낸 올림픽 개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연기로 개최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협찬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용계 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후원 기업들이
FA까지 추가로 낼 협찬금이 2,098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원사로 나선 일본 기업 68개사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골드 파트너 15개사는 업체당 기본적으로 10억엔씩 더 내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일본항공, 전일본 공수, 나리타 국제공항회사, 여행사 도부, 톡투어 등도 대회 연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추가로 돈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돈도 없어 회사가 부도나게 된 상황에 후원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후원금을 더 내는 부담이 가볍지 않지만 중간에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의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조직위원회는 현금뿐만 아니라 대회 관련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기업 소니는 일본에서 철수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보노 장관은 소니와 리코, 화장품 회사인 가오 등의 대표와 만난 뒤 일본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너무 비싸다는 말과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납품업체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져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도 소니의 고심을 깊게 만들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소니 이미지 센서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 고객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회사에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라이선스를 받도록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소니는 지난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화웨이에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일부 디스플레이 이미지 센서 관련 공급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았고 이런 부품들은 사이버 보안 우려가 낮다면서 소니도 승인을 받은 기업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소니가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화웨이와의 미래 사업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역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니가 이미지 센서 사업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3년간의 투자 규모를 4,330억 원 줄인 7조 34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일본 남부 나가사키 신공장도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지 센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소니가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향후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으로 기업들 발목 잡아 망해가는 일본. 향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세상에 진짜 고부가 같이 발명 특허 상위권은 싹 다 한국이 차지한 것을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에서 1등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에게는 혁신적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일본은 혁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베씨가 저질러버린 올림픽 개최로 기업들에게 돈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짜 무서워서 어디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 짜증났으면 소니가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겠어요. 가뜩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데 코로나19 위기에다가 정부까지 들고 일어나서 못살게 구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소니 사장님, 소니의 원천적인 위기는 혁신하지 못해 자초한 일이에요. 안 그래도 망할 거였다고요. 혁신하지 못해 몰락한 일본의 소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 최근 유튜브상에 베트남이 이슈가 되고 있다. 후진국으로 한국이 경제를 살려주고 있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인을 멸시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실을 파악하여 베트남 정부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 국가 간의 친구도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코로나로 한국 입국 금지를 실시한 베트남.
항의하자 입국을 시켰지만 외진 시골 공항을 보내서 빵 같지도 않은 걸 주면서 격리시킨 베트남. 일본에 굽신거리면서 일본 자동차를 좋아하고 일본 기업을 좋아하는 베트남. 일본에는 항상 오케이 하는 베트남 생산한 자동차, 베트남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가지고 한국 제품을 비아냥거리는 베트남. 한국인을 코로나 전염병 취급하며 접근을 못하게 하고 삿대질하는 베트남. 영웅 대접하던 박항서 감독까지 연봉을 깎으라고 난리치는 베트남.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베트남 GDP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위치에서 한국을 조롱한 후 베트남에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이런 베트남의 행태는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중앙정부와 베트남 지도부의 생각이 바로 나타난다. 이것이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을 내세워 국가를 저버리는 방법이다.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이 있기에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항의를 못한다면 우리라도 우리의 권익을 지켜야 베트남에서 우리를 깔보지 않을 것이다.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베트남 불매운동, 베트남 투자 반대 운동도 펼쳐야 하는가? 일본 손 있을 테니 삼성 꺼져라 도와달라 해놓고 뒤로는 한국 불매운동 벌이는 베트남인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한국 방역 체계를 비하했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 베트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느는 추세를 보이자 한국에 헬프포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몇몇 베트남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방역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이후에도 현지 일부 언론, 시민들이 한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SNS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각종 합성, 이미지 사진들을 올렸다. 현지 누리꾼들은 삼성, 베트남에서 나가라, 이미 노키아, 소니가 있으니 삼성 따위는 필요 없다,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일 것 등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판의 대상이 한국 정부가 아닌 삼성 등의 한국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K-팝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던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처럼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시장에서 갤럭시 S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 갤럭시 A, 갤럭시 J 등 저가 라인업까지 모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는 박항서 감독을 갤럭시 S10 모델로 한 에디션까지 출시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다. 하지만 저가 시장에서 중국의 오포와 샤오미,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자회사 빈스마트까지 가세하면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빈스마트는 2018년 12월 첫 스마트폰 V스마트 액티브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등장했다. 빈스마트는 첫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15개월이 흐른 지난달 무려 16.7%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빈스마트는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빈그룹과 연계해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인사를 다수 스카우트까지 해가면서 사업 확장 의지를 드러냈다. 또 빈스마트는 오지폰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후지스, 미국 퀄컴과 지난해 지휴를 맺었다. 이달 중에는 최초의 오지폰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빈스마트가 올해 출시한 V스마트 조이 3은 출시 14시간 만에 1만 2천 대를 판매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V스마트 조이 3은 퀄컴 스냅드래곤 632 AP를 채택하고 1GB 램에 5000마 용량, 3개의 카메라를 달고 있다. 경쟁 모델인 갤럭시 A01과 샤오미 레드미 8A, 리얼미 C2 등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베트남 회사인 만큼 보증 정책과 고객 서비스 등에서 장점이 있다. 빈그룹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객들에게 빈스마트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A51과 A71 등 보급형 오지 모델 출시를 통해 시장 방어에 나선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저가폰 시장에서 유일하게 5G를 지원하는 폰으로 6.5인치와 6.7인치의 큰 화면의 쿼드 카메라,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 6GB 램 등을 지원한다. 갤럭시 S20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24개월 이내 재판매할 경우 중고폰 가격의 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프리미엄급 시장 점유율을 지켜서 점유율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액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로 해석된다. 베트남 증시 추락 어디까지? 호치민 증시 시총 삼성전자 40% 불과.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대표 주가지수인 VN 지수는 올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31% 넘게 떨어졌다. 주가 하락으로 호치민 증권거래소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120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의 4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 불리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는 최악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빈그룹과 빈홈, 빈콤리테일은 최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평균 30% 가까이 폭락했다. VN 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빈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증시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수급 회복이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멀어지고 있다. 베트남 펀드에서 발을 빼는 한국 투자자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베트남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505억 원 줄었다. 3월에만 44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베트남 증시의 투자 매력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도시 봉쇄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이 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창민 KB증권 신흥국 주식전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은행주 투자 매력 증대, 벤치마크 지수 편입 가능성, 증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기업 공개를 활용한 우량 국영기업